암 치료의 급소 즉시 실행하라. 21세기에는 통합 칵테일 치료법인 시대, 암 중심 사고방식이 아니라 몸 중심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가 미래의 열쇠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고 꿰뚫어 보는 열쇠가 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암 치료법의 변천사를 이해하는 것은 21세기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인류는 21세기 중반부터 암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50년대에는 수술이, 1960년대에는 항암 방사선 요법이, 1970년대에는 항암화학 요법이 차례로 등장하며 해당 시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신기원을 이루었고 지금까지도 이 방법이 암 치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심암 치료법이 이미 오래전에 10년 주기로 차례로 등장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암 치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지난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암 치료 방법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학자들이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는 인터페론과 같은 생물학적 치료법이 나왔고 1990년대에는 분자 생물학이 중심이 된 유전자요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면역치료법과 표적 치료가 주목을 받으며 암세포만 정확하게 공격하는 전략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2010년도에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새로운 돌파구로 떠올랐으며 개인 맞춤형 치료와 CAR-T 치료법이 실현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비록 여전히 암 치료율에 극적인 반전은 없지만 최근의 발전은 암 치료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21세기 암 치료는 단순히 의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한 게 아니라 창조적 치유 기술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암 치료의 지식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감성, 영성,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까지 동원하는 융복합적이고 인문학적이며 창조적인 접근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다. 전통적인 방식, 제도권 의학에서 인정하는 방식만 고수하거나 나만의 노하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타 학문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창조적인 대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보완 대체 의학을 접목시킨 통합 칵테일 치료법이 답이다. 21세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현대의학의 모든 치료 방법을 선별하여 통합하고 자연면역요법을 비롯한 모든 보완 대체 의학을 동원하는 통합 칵테일 치료법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암의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방도 복합적이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통합 칵테일 치료법은 암 중심 사고방식이 아니라 몸 중심 사고방식이다. 인체에 유익하다면 수술도 좋고 항암 방사선 요법도 좋고 항암 화학
요법도 좋다. 대체의학과 보완의학도 좋다. 환자 중심, 인체 중심 치료, 진정 환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치료에 주안점을 둔다면 치료 방식을 제한하여 경계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는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있다면 자꾸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것을 도입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용하지 못할 방법이 없다. 1장 황스토리 자연면역치료의 이정표 미슬토 요법과의 만남 이후 통합의학으로 암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암치료의 새로운 지평. 미슬토를 찾아 알프스의 산골짜기 마을로 향하다. 1992년 여름이었다. 진부령 알프스 리조트에서 개최된 수양회에서 만난 건국대학교 김 박사로부터 스위스에 희한한 항암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로 독일과 스위스에서 상당한 임상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특수한 그룹의 의사들만 이 치료법을 시행하고 아무에게나 쉽게 전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암 치료에 매진하고 있었던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병동에 있을 때 말기암 환자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나는 의사로서 특별히 암 환자에게 살리는 치료법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김 박사를 통해 전에 들은 암 치료법의 국내 도입 및 개발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에 1992년 9월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방문했던 병원은 스위스 누카스 병원과 독일의 프레덴바일러 병원, 웨셀브룬 병원이었다. 우선 스위스 바젤 부근의 소도시 아롤레스하임에 위치하고 있는 누카스 병원은 미슬토 요법의 원조였다. 그 병원같이 운영되고 있는 히스기야 연구소는 참 인상적이었다. 이후 2차례 이상 아름다운 스위스의 전형적인 마을 아롤레스하임의 누카스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다. 그들이 사용하는 암치료요법은 순수한 자연요법으로 미슬토라는 식물에서 축출한 성분을 주사제로 개발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미슬토요법이라고 불리는 이 치료법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트로포소피라는 전인 치료를 하는 의사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의 400여 군데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학회가 열릴 때마다 놀라운 치료 효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요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미국의 FDA마저 객관적인 임상 효과와 그 과학성을 인정해 캘리포니아의 한 의과대학을 지명해 이 요법을 시행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면역치료의 이정표, 미슬토 요법을 만난 것은 나의 운명이었다. 미슬토 요법이라는 미슬토는 전나무, 사과나무, 서양, 물풀의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등을 숙주로 반기생을 하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우살이라고 불리고 한방에서는 생기생이라고 약자로 통용되고 있으며 요통과 동맥경화, 동상을 치료하는 유산을 방지하는 쓰이고 있다. 미슬토 요법은 독일 의학자 누들포 슈타이너 박사가 1917년에 미슬토 축출물로 만든 주사제를
종양치료 약물을 추천하고 1926년에 스위스의 이타 베그만 박사가 슈타이너 박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임상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유럽 지역,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현재는 스위스의 누카스 병원, 독일의 웨셀브룬 병원과 하이델베르크 의대 부속병원, 비텐 헤르데케데 학병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의대 부속병원을 비롯한 중부 유럽의 400여 군데의 암치료 전문 병원에서 미슬토 항암주사 요법을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자연면역요법이 자리 잡았다. 미슬토 요법에 대한 연구 논문은 지금까지 동일 의학계에서만 약 1500여 편이 발표되었고 이 중 800여 건이 1990년 이후 발표된 것일 정도로 최근 더욱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현재 FDA 임상 실험 단계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내가 이 치료법을 최초로 도입하여 1994년 사랑의 클리닉을 설립하여 암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지금은 국내 대학과 개인 병원에서 암 환자 치료용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독일의 프레덴 바일러 병원에서 받은 충격. 그들은 암과 함께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암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다. 독일에 있는 웨셀브룬 병원은 헤르만 헤세의 고향인 칼프에서 멀지 않은 폴스하임이라는 도시의 근교에 있었다. 밀밭과 사과밭이 끝없이 펼쳐진 웨셀브룬 마을의 언덕에 자리 잡은 이 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미슬토요법과 같은 자연 면역 치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건물 디자인에도 환자 한 명을 위한 배려가 묻어났었고 치료 시스템도 정교한 감탄을 자아냈다. 가장 크게 충격받았던 때는 프레덴 바일러 병원의 환자들은 직접 만났을 때였다. 프레덴 바일러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울창한 치며수림을 일컫는 슈베르츠발트 검은 숲에 자리 잡고 있는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의 휴양지다. 이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프레덴 바일러 병원이 암센터는 독일 전역일 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온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 말기 암 환자였던 그들은 한마디로 얼라이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정도로 생동감이 넘쳤다. 적막한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와는 너무 달랐다. 그 후 프레덴 바일러 병원에 여러 차례 더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 방문할 때마다 목적하는 생동감이 있는 말기 암 환자의 모습은 나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하곤 했다. 1993년 겨울에는 한 달 동안 프레덴 바일러 병원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장을 풀고 병원장이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란츠 베르거 박사에게 미슬토요법을 연수받았다. 그때의 기억은 내 기억 창고에서 꺼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곳에서 눈이 한번 오면 사람의 키만큼 쌓이곤 했는데 눈을 헤치며 슈바르츠발트의 침엽수림 사이를 오가던 아침과 저녁, 시간 날 때마다 고풍스러운 앱이라는 레스토랑에 들려 주인 부부의 인테리어 감각에 감탄하던 일, 주말의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무작정 스위스 융프라우까지 기차 여행을 도전했던 일, 친구인 최 박사 집이 있는 슈투트라가르트에서 프레덴 바일러까지 15년 된
BMW를 몰고 다니던 일 등 그때의 즐거웠던 추억을 오래 간직하려 한다. 프레덴 발러 병원에서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항암 면역 요법뿐 아니라 식이요법, 영양요법, 온열요법, 물리치료, 목욕요법, 심리요법, 이매지요법, 예술요법, 운동요법, 산소요법 등을 병행하여 환자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인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서 항암제와 방사선 요법도 병행하고 있었다. 환자를 치료하는 환경과 배려가 남달랐고 치료하는 의료진과 철학이 달랐다. 무엇보다도 환자들 스스로 느끼고 있는 최고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며 내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다. 이는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암 환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들의 암의 세력에 압도되어 죽어가는 대신 암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다. 그 당시 한국의 암병동에서 내 눈에 익숙한 광경은 대부분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곧 죽을 목숨을 대하듯이 암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암병동은 죽음의 병동이었다. 암 환자의 병실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다. 자신을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포기해버린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독한 항암제와 방사선의 무차별 폭격을 받고 기진맥진한 그들 중에 과연 살아남을 환자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암이 치료된들 재발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 죽을 사람으로 통한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는 암 환자에게 몇 개월 남았다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며 절대다 행세를 하기도 한다. 본의 아니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언행을 남발하게 되는 것이다. 만남, 배움, 그리고 새길. 사람을 살리는 전인치료 의학과의 만남을 통해 통합의학자의 길을 발견하다. 독일에서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의과대학에 재직하면서 암과 성인병 예방 연구에만 전력했던 내가 암 치료의 면역요법과 전인치료를 접목시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암의 완치, 암 환자의 삶의 질, 항상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가슴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사람은 죽었다. 주변 암 환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경우 암은 즐겁게 줄거나 멈추었는데 몸은 암이 좋아하는 체질로 바뀐 셈이다. 그러니 암이 재발되는 경우 처음 발생한 암 자체의 세력에 의한 재발인지 방사선과 항암제에 의한 망가진 면역체계 때문에 발생한 암인지 철저하게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나는 입원 중인 암 환우들에게 암을 이기는 방법과 암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격하고 주목하게 되었다. 암 환우들이 마음속 분노를 잠재우는 작업부터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까지 배우며 일종의 인생훈련소를 거쳐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환자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며 자연식 위주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친구처럼 다정한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받고 목욕과 운동, 체조와 마사지, 공작 시간을 연상케 하는 작업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이 병원이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의학이었다. 현대의학의 합리적인 선택과 더불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모든 방법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전인치료 의학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진술을 만끽할 수 있었다. 자신이 속해 있는 학파에 관계없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그들의 열린 마음과 용기가 부러웠다. 이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했던 것은 면역요법과 전인치료의학을 향한 배움의 열망 때문이었다. 나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독일 전역을 다니며 이 요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던 지난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독일에서 미술토 요법을 비롯한 영양면역요법, 운동면역요법, 정신면역요법, 심리요법, 미술요법, 작업요법, 음악요법 등과 같은 자연면역요법을 공부하면서 암치료법에 대해 보다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인치유에 중점을 둔 암치료법 연구에 심층적으로 파고들면서 현대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을 접목한 통합의학에 새롭게 눈뜨게 되었다. 독일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내가 새로 배운 것들을 의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하고 실험해 보고 싶은 포부를 갖고 곧바로 의대 교수직을 사퇴했다. 1994년 4월 2일 서초동의 사랑의 클리닉을 개원하여 통합의학적 암치료 연구와 적응에 매진했다. 한국에서 통합면역의학에 입각한 암치료라는 새로운 영역을 일구어 내는 일에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